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책입니다. 이정재의 지음 북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렵게 살라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고 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운을 활용하여 불운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대운을 불러오는 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운을 잘 이용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부티나는 첫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티가 나는 첫인상은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하고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리 없습니다.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기가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런 말 전부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석이, 즉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학에서는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잘 되는 사람은 입술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모든 운을 얻고 모으는 멋진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입꼬리를 법령 끝에 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사진 찍을 때 좋은 표정, 웃는 표정, 행복한 표정으로 만들기 위해 김치, 스마일 등을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소리는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쪽 입술만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상학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입술의 모양들을 벗어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상학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 그 방법을 바로 알아 고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상과 좋은 상을 알려주고 그러한 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는 것은 좋은 상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후천적으로 바꿔 나가라는 의미에서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받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찰색이라고 하는 얼굴의 색깔까지도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얼굴이 성공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학에서 말하는 후천적으로 좋은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천운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청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청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납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입의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 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입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봅니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걸이가 귓볼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의 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의 비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의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번영을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을 넣은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르고 운이 운을 부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엇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수첩에 적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 용품을 늘 가방에 넣고 다니며 항상 메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를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만약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운을 바꿔보고 싶다면 지금 신고 있는 구두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운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학뿐 아니라 사주학에서도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신발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현재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이며 현재 자신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발은 운을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자의 운명은 99%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책,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